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흉기 피습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26분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 씨 역시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 코인 먹튀 대표 재판 도중 피해자의 흉기 피습입니다. 와, 진짜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있었던 일인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저희한테 코인 주면 저희가 이거 원금 보장하고요. 업계 최고 수익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코인 맡기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안 주고 먹튀, 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인만 받고 사라졌다. 그래서 조사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한테 흉기에 피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저희 법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 판사석, 재판부가 여기 있고요. 여기 검사석, 그리고 피고인석 여기 있죠. 변호사랑 같이. 그리고 여긴 방청석이고 방청석 앞에도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의자가 흉기로 이 피습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상황이 이동하기에는 네. 흉기로 피습을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런 장애물도 있고 방호원이라고 하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구조를 보면요. 네.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빈틈이 있죠. 아, 저기로 여기.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인들도 그렇고 피고인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에 이 장애물이 그 앞에만 있고 저 옆에 쪽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호 직원이 네.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어떤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됐건 저거는 사기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기 사건이고 굉장히 많은 공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 분노나 이런 것들은 알겠으나 우리나라가 어쨌든 법정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피해자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적 보복으로 갚는 것은 저 분노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법정에서까지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뭔가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좀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기본적 이 도라고 하는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지금 사회의 도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사적 보복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곧 아마 법의 처벌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사람인데 굳이 직접적으로 이 사적 보복을 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사회가 그만큼 좀 많이 거칠고 황폐해져 있다라는 또 방증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고 경찰도 있는 거고 뭐 방호 직원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다 보호 이 뭐 규제도 있고 뭐 물리적인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니 기본적으로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볼까요? 다음 기사. 법정에 20cm 흉기를 들고 온 방청객 코인 사기 대표 네 겨냥했다라는 거죠. 법정에 어떻게 20cm나 되는 흉기를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들고 갔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 라는 생각을 이승환 의원님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도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 네. 자체가 들어갔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흉기를 준비했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계획이죠. 내가 이 계획 범죄를 하겠다고 준비를 한 건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얼마 전이죠. 한 이틀 전에 서울대 보건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울분 상태가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울분 상태에 있는 국민들 중에 60% 가까이가 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을 넘어서 그 우울증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분노로 표출하는 울분의 상태로 굉장히 놓여져 있고 네. 여기에 가장 많이 이 울분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30대라고 합니다. 왜 30대가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일단은 재산 창출의 기회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로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의료 문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 울분 지수 또 하나의 정책의 중요한 표지점으로 삼아서 함께 좀 참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 흉기 난동 사건도 굉장히 큰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법원에 어떻게 흉기가 반입될 수 있었는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흉기가 어떻게 반입이 될 수 있었느냐도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여기에 화가 꾹꾹 눌러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근원적인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속이에요. 네. 특히 우리 지금 국민들이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는지 또 많은 그 울분들 상태가 빠져 있는지 보여지는데 특히 이 건처럼 1조 4천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도 문제지만 어마어마하죠. 저게 저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은 분들일 텐데 네. 저분들은 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주머니 속에 쌈짓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저기다 투자하고 그것을 재산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싹 먹고 튀었다? 그런 상태라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근데 법정 안에서 이게 뭐 어떤 길거리나 사적인 이런 자리가 아니라 물론 그런 자리도 안 되지만 그런 자리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런 자리도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곳은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네. 이렇게 흉기로 피습이 될 정도라면 우리 사회에 뭔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게 아니냐. 보안 검색은 어떻게 통과했고 네. 또 지금 뭐 이 흉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부터도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한번 다시 다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런 불안 또는 흥분 이런 상태에 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좀 무너지고 해이해져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범인이 금속 재질의 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검색대에서 포착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 금속이 아니면 다른 흉기는 그냥 제어를 못하고 반입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